미경아, 내 입으로 말해봐.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야? 정순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어. 그 한마디에 정순의 마지막 희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친구의 남편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돼요? 정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 무료 버튼인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벌써 새벽 5시가 넘었네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이 이른 기상 시간이죠. 정순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준비 다 됐어요. 정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남편이 눈을 뜹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아침 풍경이에요. 남편은 느릿느릿 일어나며 세수를 하고 정순이 준비한 소박한 아침상 앞에 마주 앉습니다. 오늘도 밭에 나가야겠소. 고추가 한창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여보. 날씨도 좋으니 일찍 나가서 해질 무렵에 들어오면 되겠어요. 이런 대화가 이들 부부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큰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시골 마을의 평범한 부부죠. 정수는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김치찌개를 번갈아 끓여주고 남편은 그런 정순의 손맛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 요리 솜씨는 정말 변하지 않는구려. 젊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맛있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손맛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정수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부부간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죠. 식사를 마친 후 정순과 남편은 함께 밭으로 향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가는 길이 참 정겹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아이고, 박 씨도 벌써 나오셨어요? 우리 나이에 뭘 그리 부지런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해져야죠. 몸이 굳어지면 안 되니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순에게는 하루의 활력소가 됩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정겨운 만남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즐겁게 느껴져요. 밭에 도착하면 남편과 나란히 서서 고추를 따고 김을 메고 물을 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정수는 고추와 나라나를 정성스럽게 따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껴요. 여보, 올해 고추 농사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당신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지. 나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땅도 잘 읽어주고 거름도 제때 줘서 이렇게 잘 자란 거죠. 남편의 말에 정순은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부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죠.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정수는 집에서 준비해온 보리차와 간식을 꺼내놓습니다. 밭 한쪽 그늘진 곳에 앉아 함께 쉬는 시간이에요. 여보,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고요? 괜찮소. 나이는 들었지만 아직은 건강해요. 당신은 어떻소? 저도 괜찮아요. 가끔 무릎이 좀 시큰거릴 때가 있긴 하지만 심한 건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정수는 저녁 준비를 하고 남편은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평생의 친구 미경과 만날 시간이거든요. 정순아, 오늘 하루는 어땠어? 뭐 별일 있겠어?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그냥 그렇게 보냈지. 그래도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잖아. 혼자 사는 나는 가끔 외로워. 미경과 정수는 마을회관 한켠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희로애락을 모두 함께 나눈 사이죠. 참 고마운 인생이야. 남편도 곁에 있고 평생의 친구인 미경이도 있어서 외롭지 않으니까. 정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막걸리 잔을 입에 댑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막걸리의 맛이 인생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아, 우리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친구와 마주 앉아 술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맞아, 미경아.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 두 친구는 젊은 시절 이야기도 나누고 자식들 자랑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미경의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정순의 딸은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지난주에 전화했는데 올 추석에는 꼭 내려온다고 하더라고. 그래, 좋겠다.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참 든든할 텐데. 미경아, 너도 외롭지 말고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와. 혼자 있지 말고. 정수는 친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가끔은 마을 소식도 주고받으며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데 정수나 요즘 남편분이 자주 밖에 나가시던데? 응, 동네 축구 모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 나이 들어서도 운동하려고 하니 좋은 일이지 뭐. 정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합니다. 남편이 요즘 들어 저녁이면 자주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지 않아? 조금은 걱정되긴 하지. 하지만 뭐 평생 집에서만 지내다가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필요하잖아. 정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어요. 밤이 깊어가며 두 친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순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축구 모임이 이렇게 늦게까지 하나? 정수는 속으로 혼잣말하며 남편을 기다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뜨개질도 하고 내일 아침 반찬 준비도 미리 해두면서 시간을 보내죠. 1시간쯤 후에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늦었네요. 모임이 좀 길어져서요. 괜찮아요. 운동하고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도 좋죠. 씻고 들어오세요. 정수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기색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들뜬 것 같기도 하고 어딘지 어색한 느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순의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남편과의 다정한 일상, 친구와의 정겨운 시간, 이웃들과의 소소한 대화들이 정순의 삶을 채워주고 있어요. 정순의 일상은 여전히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큰 텔레비전으로 프로축구 경기를 생중계로 보는 날이거든요. 여보, 오늘 축구 경기 보러 가지 않으세요? 정순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말이요? 글쎄요,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남편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평소 축구를 좋아하던 남편이 이런 큰 경기를 놓친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라도 가서 봐야겠네요.
미경이와 함께 구경하기로 했거든요. 그러세요. 재미있게 보고 오시오. 남편은 서둘러 아침을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서두르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텔레비전 앞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여기 와서 앉아. 미경이 정순을 부르며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두 친구는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준비했어요.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경기라면서 우승이 걸린 경기라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야. 경기가 시작되자 회관 안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팀이 되어 응원하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고린, 잘했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야. 정순도 덩달아 신이 나서 응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는 시간이거든요.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광판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관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 관중석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 그러게. 저기 보이는 사람들 표정들 좀 봐.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화면에 나오는 관중들의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카메라는 이곳저곳을 비추며 다양한 관중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순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 남편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남편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옆에 있는 저 여자는 미경?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과 미경이 다정하게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으로 말이죠. 순간 마을회관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응원 소리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해설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정순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옆에 있던 마을 사람이 정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저게 정말 우리 남편이야? 내가 잘못 본 건가? 정순은 다시 한번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맞았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여자도 분명히 미경이었습니다. 화면은 이미 다른 곳으로 넘어갔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남편과 미경이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앉아 있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너무 안 좋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수는 겨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경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순아, 오늘 좀 일찍 들어가는 게 어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 미경의 말을 들은 순간 정순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방금 전 화면에서 본 그 여자가 바로 미경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경아, 너 오늘 어디 있었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나 집에 있었지. 왜? 정말? 다른 곳에는 안 갔어? 응, 집에서 집안일하고 있었어.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미경의 대답을 들은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화면에서 본 것은 미경이었는데 미경은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나? 정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습은 분명히 남편과 미경이었어요.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장면만 떠올랐어요. 정순아, 정말 집에 들어가자.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결국 정수는 미경과 함께 회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경이 계속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정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나는 여기서 헤어질게. 집에 가서 푹 쉬어. 응, 그래.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정말로 남편이 미경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미경의 모습도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던 그 모습도 모두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밤이 더욱 깊어졌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술 냄새도 나고 걸음걸이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여보, 어디서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대충 둘러댔어요. 축구 모임 끝나고 친구들과 좀 더 이야기했소. 피곤하니까 자요. 남편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더욱 깊은 의심에 빠졌어요. 며칠이 지나도 어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일상을 보내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밭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미경과 대화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축구 모임에 간다며 집을 나서는 날 정순도 몰래 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도 축구 모임 가세요? 네,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겠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잠시 기다린 후 조용히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마을길을 걸어가는 남편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면서 정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그래도 잘못 생각한 것이길 바라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남편은 축구장이 있는 방향과는 반대로 걸어갔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축구장은 저쪽인데 왜 이쪽으로 가지? 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어요. 찻집? 축구 모임이 찻집에서? 정수는 찻집 맞은편에 있는 전봇대 뒤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가 찻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은 미경이야. 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미경이 찻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친구와 만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미경이 찻집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손까지 잡는 모습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수가. 정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전봇대에 몸을 기대고 겨우 버텼어요. 남편과 미경은 마을 끝에 있는 허름한 여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설마 저기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정순의 바람과는 달리 두 사람은 정말로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관 입구의 희미한 간판 불빛 아래로 사라지는 남편과 미경의 모습을 본 순간 정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청춘을 바쳐 함께 살아온 사람, 그리고 내 평생의 친구까지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정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먼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한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미경이는 내 평생의 친구인데 정수는 자신이 본 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오늘 축구 모임은 어땠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 재미있었소. 오늘은 경기도 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정순에게는 그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온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몰라보게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얼굴색도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매력 없는 여자였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을 만큼? 정수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야. 배신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직접 따져 물어야 하나?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마을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평화로운 일상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새로운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맛이 없고 밭일을 해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미경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미경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미경의 집 앞에 서니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정순이. 어머, 정순아.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미경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정순을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미소가 가짜로 보였습니다. 차 한잔 할래?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평생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미경아.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경아. 내 입으로 말해봐. 뭘? 우리 남편과 무슨 사이야?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남편분과 나는 그냥 마을 사람 사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뭘 봤다는 거야? 축구 경기 중계 때도 그렇고 며칠 전에는 직접 따라가서 봤어. 여관에 같이 들어가는 것까지. 미경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순아, 그건 정말이야? 정말로 우리 남편과 그런 사이야? 미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순아,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정순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정순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렸어.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거야? 석 달 전쯤부터 남편분이 먼저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 석 달이나? 정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거부했어.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남편분이 자꾸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내 남편을 빼앗은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아, 빼앗은 게 아니야. 나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 너와 멀어지기 싫어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고민했다고? 그럼 그만두지 그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사과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미경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였는데 어떻게 친구의 남편과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순아, 나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마음이 약해서 그게 변명이 돼?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순아, 화내지 마.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남편분과도 끝낼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뭐해? 이미 벌어진 일인데.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미경아, 나는 이제 너를 친구로 볼 수 없어. 정순아, 제발. 미경이 정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순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야. 정수는 미경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버티고 걸어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을 마주쳤습니다. 정순 씨, 어디 다녀오세요? 아, 네. 정수는 대충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이미 소문이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정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남편한테도 따져 물어야 하나? 하지만 남편과 대면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미경과의 대화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남편과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저녁을 달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은 뭐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어디 몸이 아파요? 아니에요. 정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편과 직접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도 정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부족했나? 며칠이 지나도 정수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말없이 먹고 평소 같으면 나누던 소소한 일상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순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이 왜 저러는 걸까? 남편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드디어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축구 모임에 간다며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여보. 네. 남편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왜요?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제발이요. 오늘만은 집에 있어요. 정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문을 닫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당신, 요즘 어디 다니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축구 모임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어디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아요. 남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순이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정순 씨, 미경이와 만나는 거죠? 드디어 정순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내가 그렇게도 부족했어요?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순 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내 친구와?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정순 씨, 널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지만 미경 씨에게서 젊은 날의 설렘을 느꼈어요. 남편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날의 설렘?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40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게 그렇게 하찮은 거였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정순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남편 앞에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던 정순이었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정순 씨, 나도 젊은 날이 그리워요. 나도 설레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지는 않았어요. 정순의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경 씨도 외롭다고 하더군요. 외로우면 다른 사람의 남편과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3달 전부터. 3달이나. 3달 동안이나 나를 속인 거군요. 정수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만 나눴어요. 미경 씨가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끌리더군요. 마음이 끌려 정수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안 해요?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남편의 말에 정수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요? 미경 씨와 너무 깊은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깊은 관계. 정수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미경이를 사랑해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사랑해요. 그 순간 정순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도 소중해요. 하지만 또 하지만이에요. 당신 입에서 하지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정순이 일어섰습니다. 정순 씨, 앉아요. 이야기 더 해요. 더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해하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정말 양심이 있어요? 정순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돼요?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나와 미경이 중에서. 정순 씨, 선택하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순 씨, 미안해요. 하지만 미경 씨와 헤어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수는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정수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눈물로만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잠을 자며 조심스럽게 지냈지만 정순과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사흘째 되는 날 부산에 살고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응, 딸아.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감기라도 걸리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딸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시죠?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요. 정말 괜찮다니까. 엄마, 저 내일 내려갈게요. 뭔가 이상해요. 안 돼. 바쁜데 괜히 내려오지 마. 하지만 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이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정순의 모습을 본 딸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초췌해지셨어요? 정수는 딸 앞에서도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딸이 정순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정수는 딸의 품에서 마음껏 울었어요. 딸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정수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미경의 관계, 자신이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일을? 응, 내 아빠가 미경 아줌마를 사랑한다고 하더라.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며칠째 얼굴도 못 봤어. 엄마, 진정하세요. 우선 엄마부터 추스리셔야 해요. 딸은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쓰러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 아빠 일은 아빠 문제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인생까지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엄마가 있어야 나도 버틸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정수는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딸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맞아요, 엄마. 일단 제대로 드세요. 언제 드신 게 마지막이에요? 딸은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정수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어요. 엄마, 거울 좀 보세요. 딸이 거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모양이면. 정수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지켜야 해.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더는 내 행복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 딸은 하루 더 머물며 정순을 돌봤습니다. 함께 밭에도 가고 마을 산책도 하면서 정순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엄마, 제가 내일 올라가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순의 목소리에는 전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바로 내려올게요. 딸이 떠난 후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마 미경의 집에서 지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남편과 미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순 씨 남편이 미경 씨와 요즘 자주 보인다던데. 어머, 정말이에요? 그럼 정순 씨는 알고 계실까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순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정순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정순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집에 들어와요. 정순 씨, 이야기할 게 있어요.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순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정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해요. 무슨 결론을? 우리 결혼 생활 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순 씨, 당신이 미경 씨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져야죠. 정수는 며칠 동안 혼자 생각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정순 씨, 다시 생각해봐요. 아니에요. 이미 결정했어요. 정순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로 가세요. 정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요. 40년을 함께 산 시간들,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소문은 이미 다 퍼진 상태였거든요.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길에서 만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인 추수감사제가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정순 씨도 오시죠?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데 마을 이장이 직접 정순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정순은 사양하려 했어요. 남편과 미경이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정순 씨가 빠지면 안 되죠. 마을의 일원인데. 이장의 말에 정순은 고민했습니다.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추수감사제 당일 정수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정수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 정순 씨 오셨네요.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어요. 정순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정순이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남편과 미경이 함께 들어온 것이었어요.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남편과 미경은 어색한 표정으로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정순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 두 사람이 정말 쯧쯧 어떻게 저런 일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각자 한 말씀씩 해보시죠. 올 한 해 감사했던 일들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이장의 제안에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관심은 정순과 남편 미경에게 쏠려 있었어요. 마침내 정순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이 어떤 말을 할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정순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입을 열었어요. 올 한 해 저에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정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남편과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정수는 남편과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니까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순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놀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순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정순 씨가 마을을 떠난다고? 갑자기 웬 소리야? 정순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정순 씨, 잠깐만요. 하지만 정순은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길로 가세요. 저도 제가 선택한 길로 갈 테니까요. 미경도 일어나려 했지만 정순이 먼저 말했어요. 미경 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까 그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정순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이 마을에서의 추억들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정순은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순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딸한테 가려고 해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정순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언제 떠나실 거예요? 다음 주에 떠날 예정이에요. 정순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미경이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정순 씨, 이야기 좀 해요. 하지만 정순은 두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정순은 등을 돌리며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당당하고 의연했어요. 집에 돌아온 정순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였어요. 3개월 후 부산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이의 작은 쉼터라는 소박한 간판을 단 이 카페의 주인은 바로 정순이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카페 운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괜찮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거야. 정순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마을에서의 그 아픈 기억들이 이제는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정순이 직접 끓인 커피와 손수 만든 빵, 그리고 따뜻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이 된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혼자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한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정순의 따뜻한 인품과 맛있는 커피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시골 마을에서 왔어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수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정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미경의 이야기는 이제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또래의 여성이었는데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 여성은 구석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시는 분이시네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따뜻해 보여서 들어왔어요. 좋은 일로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이야기라도 나눠요.
정순의 따뜻한 말에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정수는 그 여성의 상황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과 같았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수는 그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정말이요? 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친구와 정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자 그 여성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친구를 잃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을 찾는다는 게 뭔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요. 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언제든지 힘들면 여기 오세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시면요. 그날 이후로 그 여성은 정기적으로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사장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6개월 후 정순의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년 여성들에게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다니. 새로운 인생이라기보다는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거예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로 행복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잘 적응하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정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딸아. 내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엄마가 스스로 이겨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정수는 카페 정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때는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친구를 잃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찾았구나.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에 마을에서 온 소식이 있었어요. 남편과 미경이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이제는 덤덤했어요. 잘 살아라. 그것도 너희들의 선택이니까.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주는 하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였구나.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픔을 이겨낸 한 여인의 성숙함과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에게는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배신, 평생 친구의 등 돌림. 그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정순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순이 보여주었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때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